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2강 2026학년도 11월 수능 21번 밑줄 의미 오답률이 1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저하고 공부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문제고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에 느낌이 오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여기에서 꽂혀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disconnected 여기서 저는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이런 단어 나오면 너무 고맙죠. 자, thank you 하는 거죠. 뭐죠, 여러분? 그렇죠. 분리죠, 분리. 분리의 개념이냐 통합의 개념이냐. 자, 여기서 분리가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어떤 단어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되냐면 여기 보면 non proximate라고 여기 보시면 non proximate, 제가 강의를 할 때 요 proximate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proximate라는 것은 근접성, 그러니까 가까운이란 뜻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이거 너무너무 거리에 관한 문제 나올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고, 자,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modularized, commoditized, 그 다음에 standardized, 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 단어, 요거 반드시 챙겨가야 되고, 또 여기 안에 숨겨진 내용이 우리 시대, 지금 현재, 현재의 시대를 반영하는 시의 적절성이 있는 지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챙겨야 될 거 네 번째, 요거 granularity, 요 단어 너무너무 요 단어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했어요. 여러분, 과립상이라는 것은 알갱이죠. 알갱이는 부분화된 거죠. 그래서 부분화, 파편화. 혹시 파편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업하면서 우리 인간성이 상실되면서 분업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파편화가 됐다 해서 fragment, 이 단어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한 땀 한 땀 여기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서 요 과거, 이 과거와 뭐와 서로 대조를 이루는지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여기를 여러분과 함께 요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개념에는 여기 분리의 개념, 통합의 개념이냐 연결의 개념이냐, 그 다음에 장소의 개념, 또 시간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려웠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 들어가 있고, 이 트레이드 오프, 내가 너무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는 A라는 것이 올라가면 B라는 것이 내려가고, 또 A라는 것이 내려가면 B라는 것이 올라가는 이 주어진 환경, 제한되는 환경 안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관계, 네거티브 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했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느끼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겨진 개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주의가 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자, 자본주의가 변화시켰죠. 구조, 그 다음에 지리학, 지질학, 지리,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바꿔버렸어요. 이 캐피탈리즘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지금 이 글에서는 이 디지털 캐피탈리즘, 디지털 플랫폼이 노동이라는 것을 훨씬 이동 가능하게 하고 훨씬 유연하게 만들고 분리시켰죠. 중요한 것은 뭐와? 물리적인 공간과 이 장소죠. 장소. 물리적인 공간과 디태치 시켰고,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 좀 더 유연하게 하겠고,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좀 더 모바일하게 만들었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주의도 들어있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자, 소버레니티 이게 뭐냐면 자치권이에요. 자치권. 자, 이 자치권의 문제도 들어있어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나라, 이렇게 B라는 나라, 이렇게 C라는 나라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공장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캐피탈리즘, 디지털 플랫폼은 이런 것에 대한 이 자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글들이 바로 요 글입니다. 요걸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시면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roximity 아까 말했죠. 근접성, 장소에 관한 근접성에 관한 걸로 이 글도 너무너무 좋은 글이거든요. 요거 꼭 제 수업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부터. 자, 이건 뭐냐? 네오는 신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새롭다. 그 다음에 리버럴,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D, territorial이라는 것은 영토죠, 영토. 영토인데 탈영토했다. 영토를 탈영토화되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 글로벌 세계화와 탈영토화가 이 글에서는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철학에서의 깊이 뿌리가 내려진 어떤 사상 개념이냐. 자, 밀턴 프리드먼이나 데이비드 허비트 이 사람의 이 역사,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브리프 히스토리라는 곳에서 요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뭐를 강조했냐? 자유시장, 그 다음에 규제철폐, 그 다음에 국가 그러한 우리 경계가 있잖아요. 영토, 국가가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경계를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는 거죠. 파괴, 침식하는 거예요. 자, 뭘 때문에, 뭘 위해서? 자본의 흐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국가의 영토의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글로벌,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에서는 뭘 강조하냐? territorial, 탈영토화, 그러니까 국가 경계를 무너뜨리는, 침식시키는 것인데 이 개념은 요 사람에서 이게 둘루즈라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또 여기에서 말을 한 건데 그것은 경제적 활동들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 uncoupled. 요 단어도 꼭 기억하십시오.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뭐와? 영토와 분리가 돼 있고 노동이라는 것이 그 노동의 지리적인 뿌리를 잃어가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모듈러. 이 모듈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게 모듈러예요. 모듈러. 이 모듈러하고 모바일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공간과 공간이죠. 공간과 시간의 압축 이론과 서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허비에 의해서 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 기술이 거리를 축소시켰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거리를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탈영토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에서 글로벌 레저브 아미 해서 글로벌 예비군대, 예비군이죠. 예비군. 노동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노동의 예비군. 근데 세 개로 뻗쳐 있다는 거. 이게 뭐냐? 어디서 나왔냐? 이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1867년에. 자, 이 용어 글로벌 예비군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의 레퍼런스예요. 막스 개념의 하나의 참조점인데 요 reserve army라는 것은 노동의 reserve army라는 것은 무엇을 일컫느냐? 자, 실업을 당하거나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그러한 인구,
개체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온 개념이고 필요할 때만 노동시장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되는 거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직원을 잘 안 뽑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취업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노동을 사고 파는 그러한 폼,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이 companies, 이 회사들이 이용을 해요. 이 글로벌의 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헌신 없이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노동, 즉 자본이 착취하는 거예요. 임금을 서프레스,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올린다는 거죠. 임금을 낮추고 이익을 올리는 거죠. 이게 트레이드오프죠. 트레이드오프. 자, 이 자본을 착취하는 잉여 노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레저브 아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잉여, 아시아에 있는 잉여,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잉여, 뭐 베트남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태국에 있는 그런 잉여 자원들을 이 글로벌 레저브 아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단어 개념이다. 여기도 챙겨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외재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재화인데요. 위험이나 비용을 다 이 기업에서 따는 게 아니라 다 외재화 시켜버리는 거. 그게 뭐냐? 글로벌리제이션 하는데 이거는 비대칭이에요. 대칭적으로 기업도 살고 노동도 살고가 아니라 기업만 살고 노동을 죽이는 여기 비대칭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글에서 뭘 강조하냐면 중요한 이점을 강조하는 건데 누구에게만을 그렇죠. employer, 기업들, 그렇죠. 고용주들을 위해서만 중요한 이점이 있고 이 고용주들이 이익을 얻어요. 뭘로부터? 낮은 비용으로부터 그리고 유연성으로부터 뭘로부터? 글로벌 레이버 풀, 글로벌 노동력. 자, 반면에 동시에 외재화 시켜요. 외부화 시켜요. 가상적으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전통적인 그런 고용에서 오는 코스트, 비용과 위험을 외재화 시키면서 자, 그리고 또 물질적인 그러한 트레이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피스라든지 팩토리를 대한 그런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피해버려요. 우리 규제에서 노동 규제도 있겠고 환경 규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규제 사항을 피해버리는 거죠. 자, 세금도. 그래서 자, 프로덕션 네트워크. 우리가 노동이 예를 들어서 뭐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을 뭐 그리기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또 고객센터 유지하고 이걸 한 기업 안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네트워크, 이런 노동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망으로 연결이 딱 돼 있는 것이 네트워크 생산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 자, 무슨 얘기냐? 전체의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이게 전체적인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잖아요. 운영되는 거 이런 것의 변화, 이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간단한 디지털 거래로 그리고 노력과 그러한 릴라이블 부채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걸 다 쪼개버려 모듈화 시키는 거예요. 모듈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클라우드 워크라는 건 또 뭐냐? 이게 또 새로운 개념인데요. 근데 처음 나온 지금 이 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에서 이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런 어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일인데 수행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행되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라는. 자, 그것은 뭐 하는 곳이냐? 일들이 분배가 돼요. 디지털적으로 분배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일이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 제품을 뭐 설계하고 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공장을 구성시키고 또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업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또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계들을 디지털적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설계는 다른 A라는 업체에 맡기고 또 이거는 B 업체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이 인플로이어 고용주들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들, job이 assign, 할당이 돼요. 이렇게 할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프리랜스 트랜스크립션. 예를 들어서 어떤 3시간짜리 예를 들어서 봅시다. 5시간의 어떤 강의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학회에서. 그러면 이걸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녹음을 요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 여기는 뭐 인도에, 여기는 중국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녹음된 거를 전사,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녹음을 기록하는 거. 그래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코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회사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로 클라우드 워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모듈러라이즈드. 자, 요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벌써 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분업이 생각이 나고 인간성 상실 여기까지 와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 쪼개지는 거예요. 더 작게. 그리고 독립적인 단위로 쪼개져요. 모듈이라는 이게 모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모듈이 완성되는 거예요. 분리돼서. 그게 분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작업자들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거를 쪼개요. 코딩, 테스팅, 다큐멘트 일들을 쪼개는 거예요. 이게 모듈화했다라는 거예요. 모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commoditize 이건 뭐냐면 상품화됐다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품화됐다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새우깡을 사면 A라는 편의점, 뭐 B라는 편의점, C라는 편의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울에 있고 여기는 부산에 있고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다. 그러면 새우깡이 이 편의점에 있는 새우깡이 어때요? 서로 맛이 다른가요? 그렇죠. 같죠. 제품 용량도 같죠. 그렇죠? 가격도 같죠. 이런 식으로 이동 가능한 거예요. 서로 이동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환 가능하게 되는 것을 상품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비스하고 어떤 잡이 인터체인저블이 교환 가능하게 되는 서로 체인저블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가 되는 거고 독특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독특함이 상실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이 다뤄지는 거 뭘로? 상품으로 다뤄져요. 그리고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져요. 뭘 기반으로? 가격을 기반으로. 뭐보다는 품질이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격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뭐 데이터 입력 일 같은 것들이 가장 그 낮은 그 가격을 한 사람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경매식으로 가장 낮은 가격. 자, 스탠다이즈드 이거는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동일한 룰을 따르도록 구조화된 일이에요. 동일한 포맷,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아웃소스가 더 편해지게 되고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 스크립트가 이용되는데 뭘 돼서 콜센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인도 같은데 혹은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다가 콜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표준화. 자, 이해되셨죠? 자, 표준화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맥도날드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맥도날드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맥도날드 맛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맛이 바뀌나요? 똑같죠. 이게 표준화시켜서 그래. 절차를 표준화시키고 제품을 표준화시키고 그 유니폼한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웃소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자, 사업의 관행이에요. 관행. 계약을 하는데 일을 외부의 공급자에게 일을 할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종 더 낮은 노동 시장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다가 이렇게 아웃 소스를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1990년대에 굉장히 이게 많았어요. 콜센터 같은 경우, 그다음 IT 서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미국 회사가 필리핀 회사를 고용하는 거죠. 뭐 하려고? 소비자 그 서포트, 뭐 콜센터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이제 9번.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데요.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proximate 이 단어 나오면 이거는 근접성이에요. 근접성, 가까움 꼭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단어 꼭 아셔야 돼요. 근접성, 넌이니까 먼이 되는 거죠. 먼, 그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근접하지 않는 거죠. 자, 일이 행해지는데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고용주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리적인 거리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장에 이렇게 있으면 다들 모여가지고 한 공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모듈화하고 이거를 쪼개는 거죠. 이렇게 일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접성이 사라졌다 하는 거죠.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연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디자이너, 자, Germany, 독일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서 일하는 브라질의 한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또 10번. 요건 세분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알갱이화 시킨 거죠. 알갱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요거 또 기억해 주시면 좋죠. 이게 별표로 나온 거죠. 자, 디테일의 수준이나 일의 사이즈의 수준, 일 단위의 사이즈의 수준인데요. 이 클라우드 워크가 일을 쪼개요. break down, 아주 분해를 해서 매우 작고 정교한 알갱이의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태스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AI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이 이미지를 태깅을 다는 거 전부 세밀화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화 시키는 거. 세분화, 세밀화. 자, transcribe라는 것은 사람인데 spoken language,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비디오 녹음된 거를 변환시키는 사람이에요. 뭘로? 텍스트로, written 텍스트로. 예를 들어서 그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녹음된 인터뷰를 이렇게 트랜스크립트,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트랜스크립트 시키는 거 전사자라고 하는데, 전사를 한다, 전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휘를 한 땀 한 땀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전부 하나씩 이제 이 단어를 배웠으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 이게 핵심이죠. 이거. 무엇이 do 했냐 이거죠. 무엇이. 디지털 플랫폼이 많은 노동을, 스티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찐덕찐덕하게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붙이는 것을 그렇죠. 덜 찐덕찐덕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많은 노동이 스티키, 딱 이 스틱이라는 것은 고정이죠. fixed, 고정시키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공부를 다 끝나고
공부 이거 다 이제 해석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to가 생각된 거죠. 어디에? 그렇죠. 장소에 이게 생각된 거죠. 이거는 이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나오면 현재잖아요. now 현재면 과거죠. 과거에는 뭐였어요? 그렇죠. 아날로그였죠. 아날로그. 그래서 과거 past가 되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 뭔가 전통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체인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많은 노동이 스틱했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이 이 많은 일들을 고정이 덜 되게, 그러니까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유연하게.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이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많은 일이죠. 많은 일.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훨씬 더 모듈화 되었다. 모듈라는 건 아까 잘게 나눈다 그랬죠. 그럼 분리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자, 또 commoditized 이게 뭐라고 써요? 그렇죠. 노동이 상품처럼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래가 가능. 그 다음에 standardized 절차나 방식들이 동일하게 규격화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노동을 거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스티키 유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less sticky 많은 일들이 유연하게 됐는데 왜 유연하게 되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많은 일들이 훨씬 모듈화되고 commoditized 되고 standardized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무슨 일? 디지털 워크, 그냥 일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쓰는 일이 아니고 디지털 워크예요. 디지털 워크를 위한 시장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많은 일들이 더욱더 모듈화되고 상품화되고 표준화되어서 그래서 디지털 워크라는 시장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에 따라서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죠. 이제 여기 이제 별표죠. 왜 별표일까요, 여러분? between 요거 나오면 선생님들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나오면 항상 별표 5개라고. 제가 몇십 번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거 끝난 거죠, 여기서. 타이가 뭐예요? 타이. 그렇죠. 연결이죠, 연결. 뭐와 뭐? 서비스 워크와 나왔네요. 아주 특정한 장소 사이의 유대가 분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모듈화되고 상품화되고 표준화됐고 디지털 워크에 관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특정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서비스 워크 노동이 사람이 뭔가를 노동을 하는데 서비스 노동에 있어서는 특정 장소에 스티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스커넥트가 요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핵심이죠. 이거죠. 그 말은 유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분리가 됐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사업을 하는 과정, 아웃소싱을 했대요. 1990년도에 나온 이 아웃소싱의 비즈니스 과정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이용 가능하게 해줬어요. 뭐를? 글로벌 예비군을 뭐함으로써 이 대가 뭐예요? 대기업의 콜센터를 어디로 옮기나요? 값싸고 먼 노동 시장으로 옮기게 가능하게 해준 반면에 이건 과거죠. 1990년이니까 과거에는 아웃소싱을 했는데 지금 현재죠. 현재 체인지 이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 체인지. 클라우드 워크라는 거. 클라우드 워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노동을 서로 거래하고 노동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이 클라우드 워크라는 것이 바꿔버렸어요. 뭐를? 부피죠. 부피. 양.
규모를 바꿨어요. 또 뭐를요? 그렇죠. 과립상, 세분성, 세분화, 세분성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세분성이에요? 지리적으로 이게 뭐예요? 가까운, 이게 넌이니까 먼. 지리적으로 먼 일, 지리적인 먼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양이나 세분화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체인지, 중요한 단어죠. 체인지. 바꿨어, 현재. 클라우드 워크는 세분,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세밀하지 않았는데. 양도 전 지구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양도 엄청난 양을 늘려버리고, 세분성도 엄청나게 세밀하게, 세밀성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at which, 이런 세분화와 이런 규모 면에서 지리적으로 먼 일도 발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분성, 그 다음에 규모를 바꿔버렸어요. 클라우드 워크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준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Reserve Army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 세계의 노동자 집단이죠. 그리고 아웃소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업이 특정 업무를 다른 국가 조직에 맡기는 것. 그렇죠? 아웃소스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대규모죠. 대규모. 대기업이 아주 요런 거를 이 대규모 요 센터 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어디로? 싸고 먼 노동시장으로 이동해서 저임금 노동자 풀을 마르크스의 그러한 이론에서. 자, 클라우드 워크는 어때요? 반대죠. 세밀한 작업단위, 작고 세밀한 작업단위죠. 즉시 할 수 있어. 즉시성. 그 다음 무한해요. 양이 어마어마하게죠. 무한성. 글로벌 노동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분리가 됐는지, 디스커넥트. 분리가 됐는데 어떻게 분리가 됐는지를 현재 여기서 나온 거죠. 자, 현재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아주 지리적으로 먼 일도 발생할 수 있게끔 아주 세밀하게 쪼개고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어떤 결과가 큰 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요? 그렇죠. 하나의 작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클라우드 워크가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지리적으로 먼 것에서 발생하게 세분화시키고 양도 변화를 시키다 보니 큰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의 작은 기업, 뉴욕에 있는 작은 기업이 하나의 프리랜서 트랜스크라이버 전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나이로비에. 하루에는 나이로비 케냐에 있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고 하루는 다음에는 뉴델리, 인도의 뉴델리에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즉시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쉽게 해버립니까, 여러분? 글로벌 노동을. 그래서 이 클라우드 워크의 구체적인 예시를 든 거죠. 클라우드 워크에. 그래서 granularity, 세분화시키고 볼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이죠. 그래서 일회성, 즉시성, 단기성, 국경 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연성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4번은 글로벌 노동, 이 army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된 거죠. 예비군이죠. 예비군. 글로벌 인력 풀이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기업마저도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아주 무한하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팩토리나 오피스가 필요가 없게 되죠. 지을 필요도 없고 지역의 규제, 환경이나 노동의 규제도 어때요? 준수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세금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리적인 거, 이건 물리적이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것도 없고 이런 법적인 책임도 사라져버리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규제도 회피되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territorialization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territorializ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탈착이라는 거죠. 탈영토화가 되는 거죠. 이게 5번이.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클라우드의 케이스겠죠? 이 클라우드 워크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 없고 법적인 그런 책임도 사라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규제도 회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 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 단계들이 쭉쭉쭉 있었던 그러한 노동의 그러한 이런 연결이 있어서 네트워크, 망이 있었는데 이 망을 만드는 그런 것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듈화되고 전부 상품화되고 스탠다드화 되다 보니 이러한 변화, 이런 일의 네트워크망의 생산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단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변화가 요게 뭐예요? 요거죠. 이거. 팩토리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규제도 없고 세금도 없는 이러한 노동의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죠. 뭐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 제가 림, 심, 림 theory 이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올드의 정보죠. 지금 이거를 그대로 온 거죠. 이게 새로운 정보죠. 자, 간단히 보내요. 몇 개의 이메일만 보내거나 클릭만 하면 돼요. 몇 버튼을. 디지털 작업에서, 디지털 작업 플랫폼에서는 그냥 클릭 몇 번, 그다음 이메일 몇 번 보내면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변화, 노동의 그러한 망의 그런 생산의 변화를 일어나게 만든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노동이 예전에는 한 공장에서 다 조직되고 분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클릭 몇 번만으로, 이메일 몇 번만으로 해버리는 거죠. 과거는 물리적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클릭으로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단순함을 강조하고 속도도 강조하고 편리함도 강조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efficiency 하고 social tie하고 어느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6번이. 그렇죠. efficiency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회적인 유대보다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효율성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6번이. 단지 클릭하고 보냄으로써.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어떤 식이요? 단순히 sending some email or clicking some button 하는 식으로 이 고용주가 남기지 않아요. 어떠한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지도 않아요. 어디에? 장소에. 그리고 이 이트가 뭐겠습니까? 그 employer. 한때 과거에 또 고용주였던 그 장소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물리적인 그러한 거죠. 물리적 존재가 소멸하는 거예요. 물리적 존재, 예를 들어서 오피스라든지 팩토리라는 것이 없는 거니까 어떤 존재도 남기지 않는 거죠. 예전에 농경시대나 산업시대는 서로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도시화도 심해졌고. 그래서 이 디지털 이 스위칭 프로세스, 지금 요게 지금 요런 스위칭, 요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 요렇게 되는 거죠. 이 6번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요 세틀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해소하다죠. 해소하다, 문제. 이 세틀, 요거 문제죠. 로케이션 문제. 딜레마, 무슨 문제예요? 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B라는 지역에 갔더니 B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여기서는 해결했나요? 아니죠. 이런 위치적인 그러한 딜레마를 해소했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자, 2번 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간적인 유연성을 올렸다. 뭐 하는데? 사업을 컨덕팅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지리적인 팽창을 약화시켰다? 지리적인 팽창을 올렸죠. 이거 weak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렇죠? facilitated로 고쳐야죠. 지역 사업에 지리적인 팽창을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들어줬다를 고쳐야죠. 만약에 이걸 고친다면 이 팽창, 만약 weak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이 팽창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stickness, 엄정함, 엄격함, 고정성, 지리적 사업의 지리적인 고정성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weak를 이렇게 고치거나 이 expansion을 thickness로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엄격한 법률 과정을 해소했다? 이거 아니죠. 회피한 거죠. 해소한 게 아니고 회피한 거죠. 그래서 이 relieve보다는 bypass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사업이 덜 복잡하게 졌다. 고용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맞게 하려면 여기를 from 장소가 나야죠. physical location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 across geographical boundaries 이렇게 고치거나 하면 좀 더 좋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열심히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될까? 그래서 사업체가 덜 복잡하게 됐죠. 고용 과정에서만 덜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덜 복잡하게 됐는데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리적으로 지오그래피컬리하게 이런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한 거고 물리적인 위치로부터 이 장소로부터 분리가 된 거죠. 장소로부터 유연하게 된 거를 말을 한 거죠. 이 글은.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지우고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과거 전통하고 뭐하고 비교했으면 그렇죠. present죠. present. 현재죠. 현재. now. 그리고 디지털이죠. 디지털. 자, 그 다음 아웃소싱은 1990년대는 아웃소싱을 했고 지금은 클라우드 워크죠. 클라우드 워크 now. 지금은 복잡하고 어때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느리고 물리적이었죠. 이제 지금은 어때요? simply. 굉장히 심플리하게 sending 보냈죠. sending하고 클리킹하면 됐었죠. 자, 그 다음 이게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이죠. sticky 굉장히 sticky하고 fixed하고 tie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여기는 어때요? less 그렇죠. sticky 해줬고 그 다음에 disconnected가 됐죠. 그 다음에 mobile 이동성이 좋아졌고 detachable 해줬죠. 자, 이해되셨죠? 자, 캐피탈리스트 유연성이 생겼죠. 그렇죠.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 자본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연성이니까 좋은데 우리 노동자에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취약성이 생겼겠죠. 이 워커들에게는 어때요? 그렇죠. vulnerability가 생겼죠. 좀 더 정확히 적어볼까요? V 그 다음에 vulnerability 취약성이 생겼죠. vulnerability.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자들에게 유연성을 높이니까 이 워커들에게는 취약성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트레이드오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트레이드오프. 자, 이해되셨나요? 또 노동자들을 올리려고 보면 자본주의자들의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 대기업과 작은 기업이죠. small 그렇죠.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조주의, 이 분리 개념, 장소 개념, 시간 개념, 트레이드오프 개념, 그 다음에 자치권,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자치권, 이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roximity 뭐예요? 근접성,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 단어 이거 꼭 챙기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